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50원 상승해서 16,4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92%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16,450원으로 똑같이 부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 일별 거래량도 340만 주 정도로 금요일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였고요. 평소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다시 한번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렴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11월 17일부터 조금 조정을 들어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추후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별 차트를 보시면은 21선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5일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좀 멈춰 있는 모습이지만 61선과 21선, 5일선 모두 지금 좀 모여지는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 구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수렴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이평선이 다시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그림이 전형적인 좀 상승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1선, 61선 모이는 지점에서 21선이 61선을 골든 크로스로 위로 뚫어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웅구름을 아직 의미 있게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17,400원이라는 그 저항 정도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오랫동안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던 그 이제 전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아직은 뚫지는 못했지만 그 바닥 라인에서 한 번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꺾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분명히 이제 이 골든 크로스와 함께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도 지금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 피크가 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4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고 진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원래 바라보던 그런 두산에너빌리티의 평소의 가격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17,400원이라고 했을 때도 그 평소에 보다 좀 낮은 가격대에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간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제 낮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평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대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런 기회 이후에 다가오는 이 시점은 분명히 그냥 지켜보면 우리에게 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추가적인 거래량이 언제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도 모두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크게 뭐 의미 있게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1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6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자 매수량 중에는 금융 투자가 이제 14만 주, 연기금 투자자가 12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17일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이제 이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매수로 접근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좀 매도를 하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매수는 확실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신, 사모펀드는 뭐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바뀌진 않았고요. 매도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JP모건, 네, 그런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그 지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런 대차 잔고를 이용해서 그런 신용 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일단은 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네, 평균적으로는 좀 높아지고 있다 지분이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전에 이제 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네, 오늘 이제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 거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네, 어느 정도 반등폭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 3일, 4일 정도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평선들은 이제 정배열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분명히 이제 바닥을 찍고 전 고점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주가 자체도 이제 121선이라는 그런 장기 이평선 위에 자리를 잡았고, 네, 이평선들이 하나둘씩 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오랫동안의 평균 가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추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확실히 저점을 찍고 반등을 좀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V자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적정선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2400선을 이제 지켜주면서 2500, 2600, 네, 요 정도까지 치고 나가 주는지,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대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완화되는 수준, 혹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종전 가능성,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네, 급변하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그냥 차분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금액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8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세를 좀 멈추고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매도가 다시 나오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전처럼 뭐 계속해서 연일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열심히 좀 올라가다가 21선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확실히 반등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코스피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양매도를 지금 4일 정도 코스닥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기술주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우량주 위주의 종목보다도 좀 약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했지만 네,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로 유지를 하고 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1359원까지 오늘 이제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16원 오르면서 원달러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10원까지 아주 급락을 했다가 환율이 또 중간에 이제 한 50원 정도 빠르게 또 반등을 하면서 환율이 이제 V자 반등을 좀 했죠. 그래서 하락폭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를 좀 반등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이제 낮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과 네, 그런 좀 횡보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이 고점을 유지하지 않을까, 적정 라인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정도 환율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평소보다 이제 환율이 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이제 좀 약해지는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는 긍정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앞으로가 더 악화되는지 아니면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 선물들, 미국 증시는 1% 내외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거의 보합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외환은 아까 봤고,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3.8%, 그래서 4.4%를 이제 채 넘지 못하고 3점 후반대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채 금리도 환율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안으로 이제 계속 점점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는 다 확인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또 늘어나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1,530만 주고요. 자, 평소에 이제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였죠, 최근에. 그러다가 잠깐 이제 감소를 하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늘어나면서 1,530만 주대, 그래서 1,500만 주 정도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계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반등 추세에서 좀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고점 부근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조금은 이제 찝찝하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좀 늘어났고 그 늘어난 추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뭐 크게 더 늘어나진 않지만 1,500만 주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나 혹은 그런 합병 신주 발행을 할 때나 그렇게 대규모의 신주 발행이 될 때 이 공매도 잔고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주 발행권이 공매도화 되면서 공매도와 교환이 되면서 신주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격이죠. 공매도를 채우는 격이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라든지 합병 신주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1WR, 2WR이라든지 그런 신주 발행이 될 때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미리 늘어나 있고 그게 이제 신주가 교환이 될 즈음에 이게 그 당일에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신주 발행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신주 발행이라는 것은 이제 유상증자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유상증자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30.5%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30.5%보다 지분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리하게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현금 확보를 꽤나 해두었습니다. 현금이 꽤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상증자를 할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신주 발행을 하면서 이 공매도 잔고를 소화시킨다. 이것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있는가 하니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28만 주,
이 19만 주 정도 해서 오늘은 크게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오늘 크게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좀 공매도 잔고 확인을 하고 좀 이따가 저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대차 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는 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주요 대차 잔고의 거래 상위 종목이 이제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대차 상환 체결이 좀 많으면서 이렇게 이제 상위 종목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150만 주로 네, 대차 잔고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는 좀 늘어나 있지만 대차 잔고는 네, 늘어나다가 다시 뭐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3,100만 주 수준. 하지만 뭐 이전보다는 좀 한 2, 300만 주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공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크게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멈춰 있는 모습이고요. 대차 잔고도 아마 공매도 잔고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45만 주 플러스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당일 물량은 95만 주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정 대비해서 외국인 매수량이 좀 이제 늘었고요. 금요일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늘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11.44%로 외국인 보유율이 좀 늘어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릴 건데, 제가 공지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11월 달은 MSCI 반기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1년에 이제 두 번 있는 5월, 11월에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편성, 그죠? 그 비중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급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드렸지만 그걸 제외하고 바뀐 MSCI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는 각각 다음 달 1일과 9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12월 1일에는 MSCI 지수가 리밸런싱이 되고요. 12월 9일에는 코스피 200 지수가 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 유동 비율 변화와 편출입에 따른 이제 예상 금액을 보았을 때는 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 뭐 KT 제외해서 지금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본다고 했을 때는 코스피 200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3,020억이 유입이 된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3,020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고요.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유입될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네,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죠. 거기서 분명히 이제 이 코스피 200 지수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그 매입 물량을 상환시키는 것이 이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MSCI,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편성으로 좀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매도 잔고에 대한 소화 방법을 이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지수, 그 편출입 금액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3,020억에 대한 그런 금액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공매도 잔고가 소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200의 그 정기 편성으로 인해서 네, 유입되는 그 금액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의무적인 네,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이 리밸런싱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주가가 네,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200에 대한 그 유입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목표가 상향이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래 첫 번째 목표가가 1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목표가가 빠르게 도달을 했죠. 반등을 빠르게 하면서 17,000원을 바로 돌파를 하면서 17,500원까지 최근에 좀 올라갔던 모습인데요. 그 17,500원에 도달해서 그런지 빠르게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NH증권에서 다시 한번 목표가 수정을 했고요. 17,000원에서 2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금액과 그다음에 매수에 대한 의견이 나왔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이 목표가 제시가 나오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만한 그런 기준점이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원전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유틸리티 업종 내 최호선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높였다라고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APR 1400과 미국의 AP 1000 주기기 제작 경험과 확고한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경수로용 SMR 관련해서 뉴스케일과의 확실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형 APR 1400과 미국 AP 1000은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국내 원전에 대한 그런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량 다 공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저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도 그 정부가 주도하는 그 6기는 미국이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자로 제작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지만 분명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 1,100억인가요? 1,200억 정도의 그 지분을 투자를 하고 지금 상당히 이제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몇 배 이상 올랐다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분 가치도 높아졌고 그렇게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계약상으로 3조 원 이상의 그런 기자재 공급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바라보았을 때 지금 확실히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자력 시장은 강조되는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속에 빠르게 확대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주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폴란드와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고 사우디,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남아공, 루마니아, 필리핀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대형 원전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한국 아니면 미국이 그 원전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하면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게 되고요. 미국이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러시아가 1차 수주를 하고 그 2차 측 시공을 이제 우리가 맡았던 그런 이집트 원전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두산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 공사만 하더라도 1조 6천억을 최근에 또 수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시공만 맞더라도 상당히 이제 큰 건들이 두산으로 일감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전 10년 동안은 없었던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지금 현재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 네, 뭐 두산 박회과, 두산 퓨얼셀의 그런 주가 상승 반영, 그 다음에 뭐 그런 수주 확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통해서 뭐 2만 원을 이제 추산을 시켰지만, 사실 뭐 이 목표 주가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뭐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17,000원 목표가 제시되고 나서 거의 2주 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그 목표가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급, 그죠? 쏠리는 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이 목표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평가를 아주 좋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우디에 대한 소식이고요. 자, 네옴시티에 대한 그 수주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기업 총수 8명을 불러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삼성, 뭐 SK 이렇게 이제 한화도 불렀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크게 4개를 불렀었다가 그 이후에 두산도 포함이 되었고, 뭐 DL 쪽도 포함이 되었고, 이렇게 CJ도 그렇고요. 그래서 총 8기업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이 그 8개 대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우디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다시 나왔던 얘기가 이 사우디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터빈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 기술을 상당히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공사 역사는 사실 뭐 1900년대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오랫동안 그 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석탄 발전, 석유 발전을 끝내고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담수화를 시키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네옴시티에 이제 크게 도시를 형성을 시켰을 때 이제 물 공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식수 공급을 위한 그런 친환경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제 한국과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형 플랜트 사업부터 핵심 기술력에 이렇게 필터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을 부여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기술력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이미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도시를 형성했을 때 수백만 명이 이제 생활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식수를 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돌리기 위한 전력 공급 시스템이죠. 그런 에너지 공급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해수 담수화 설비에 필요한 전력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가 검토가 되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도 검토가 되겠죠. 근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신재생 에너지 2개 다를 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였나요? 거기도 태양광을 껴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그 풍력 에너지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원전 기술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도 있고 수소 에너지 기술도 있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주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또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전에 그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향후 이제 아주 여러 개를 짓기 위해서 규모만 이제 40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규모로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 진행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아마 방송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아주 큰 규모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네, 공급을 할 예정으로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매년 수주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어김없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소식이 또 들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새로운 뭐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SMR이라든지 이런 신성장 분야에서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원래 잘 하던 그런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이렇게 수주를 꾸준히 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 외형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 같은 경우도 아주 필수적인 필수품입니다. 네, 생필품이죠. 필수 품목이라고 할까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사업성이 이 우리 인간의 그런 필수 항목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국가적으로 좀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네, 빠르면 이제 12월, 늦어도 2월에는 사우디와 수조원대 프로젝트를 체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MOU 체결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사우디에 대한 그런 수주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고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뭔가 결정적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예비 접촉 단계라고 아직까지는 말을 아낀 것 같고요. 네, 원전에 대한 그런 소식은 네,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에 대한 그런 플랜트 기술들, 그리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당장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두산이 지금 당장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랜트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와 MOU 체결한 것은 두산이 그 주단조 공장이죠. 최대 주단조 공장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단조 공장을 통해서 그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플랜트에 대한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기술을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수입했을 때 그 기술을 그 국가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이 주가는 뭐 지금 16,000원대에서 아직까지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확실히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뭐 애널리스트들 평가들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시장 상황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글로벌 증시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보았을 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목표가는 우리가 그 3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2만 원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이번 주에 좀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